네, 저는 이번에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정치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하는데 우리 박성수 전 부장검사님과 백혜련 변호사님 또 김인혜 변호사님과 같은 양식 있고 개혁 의지가 있는 분들이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것에 엄청난 힘을 느낍니다. 검찰개혁은 그동안 정당이나 많은 후보들이 외치고 왔지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와 외침이 굉장히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검찰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통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검찰은 폭파하기 마련이고 남용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는 것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도 자기 자신의 자정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 뜻에서 볼 때 우리 두 분의 검사님 같이 양식 있고 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 남아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 두 분이 검사직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 너무나 이러한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찰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국민들의 힘과 더불어 검찰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숙과 함께 정치검사, 편파검사를 국민검사, 공정검찰로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검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리한 기소 등 공정성을 안전히 상실한 검찰의 행태를 보며 깊은 고뇌와 번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를 붙잡았던 것은 정의감과 자긍심을 갖고 잘해보려는 젊은 후배 검사들과 내부에서 개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한 희망은 보이지 않았고 저희가 몸담았던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훼손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훼손되었고 인권은 후퇴하였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가 다시 정권의 파수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은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엄격하지도 신중하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수사와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안전히 상실하고 검찰권을 지나치게 남용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행위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하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편파적이고도 무리한 기소는 검찰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 행사와 정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일관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 들어 과잉, 표적, 보복 수사 등 검찰권이 남용된 것으로 평가받는 사건들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시대 정신에 맞는 개혁적 인사를 실시하고 검찰 권력의 민주화를 위하여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 등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 분권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지방검사장 선출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법무부를 문민화하여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관되게 검찰의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또다시 말만 요란한 수레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치검찰의 직접적 피해자이며 장기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몸으로 체득한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개혁을 위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치검사, 편파검찰을 국민검사, 공정검찰로 만들겠습니다.